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LB 생명과학을 말씀을 드립니다. 생명과학은 물론 이제 증자권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어떤 매매 힌트를 좀 얻어야 될 필요성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HLB도 한 6%대 급락이고요. 네,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5% 급락인데 사실은 그 장중에 F모 부분이 회자가 되면서 이 건이 굉장히 화두에 떠올랐고 이 부분이 주가를 암묵적으로 좀 약간 누른 그런 측면도 없지 않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이제 5월 31일, 뭐 6월 1일 정도 되겠지만은 이때 나올 수 있는 이제 EIR하고 그 CRL 이 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두 번째 부분, 요 부분이 HLB 그룹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쳤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자권과 관련해서 뭐 36R 신주인수권 증서 상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요. 네,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요거는 참고해서 대박 내시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생명과학 바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HLB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 있습니다. 네, 요건과 관련한 재료가 갑자기 나오면서 시세 흐름이 좀 밀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장중에 긴급 정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에 따른 매매가 필요할 때는 긴급 매매 사인도 필요하죠.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를 꼭 주세요. 네, 문자 주신 분에게만 정보가 나옵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그 생명과학이 그동안에 계속 반등을 해왔지만 한번 이제 밀리는 패턴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제 신주 인수권 증서인 36R, 네, 이 종목의 주가도 결국은 이제 좀 손상을 좀 입었고 약간 내렸어요. 뭐 그렇게 크게 변동은 없네요. 네, 크게 변동은 없지만 여하튼 흐름 자체가 좀 눌렸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다시피 HLB 생명과학 36R 이 신주 인수권 증서 유상 증자를 받을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증서 이거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증자하실 분은 그냥 가지고 계시면 그러다 청약 대금이 날짜가 됐을 때 돈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증자를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증자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지만 매도를 해서 조금이라도 값을 받는 게 낫죠. 근데 이게 지금 1380원으로 마무리를 또 했습니다. 낙폭이 크진 않아요. 뭐 2.4%만 내렸고, 그러니까 이제 진폭이 여기 그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제 그죠? 여기 쭉 보시다시피 이제는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변동폭이 크지 않은 폭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근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 100주 갖고 있다면 10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HLB 생명과학 본주의 주가 움직임이 더 중요하고 36R의 움직임은 사실 크게 중요하다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10,000원 근처에 HLB 생명과학 주가니까 우리가 이 가격이 만약에 이제 증자 최종 발행가의 기준이 나중에 된다고 할 때는 7,500원, 7,500원에 여러분들이 유상증자 발행가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죠? 근데 시세는 10,000원인데 그러면 사실 이 신주인수권 증서 가격은 이 차이만큼 2,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1,380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저평가돼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증자 물량이 나중에 상장이 됐을 때는 물량 압박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꼭 저평가라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HLB 생명과학 36R은 나중에 주가 변화를 보고 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 36R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HLB 생명과학 본주의 움직임에 우리가 주목하는 게 필요할 수 있는 지금 타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집중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HLB와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이제 얻어맞았는데 지금 외인기관 개인 동향으로 보면은
주체 세력이 어디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체 동향은 크게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싶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이제 HLB 그룹의 대장인 HLB 주가 이거하고 이제 같이 이제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따라서 이제 HLB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얘기가 이제 나돌았냐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그 FDA로부터 신약 승인을 받는 절차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심사 인스펙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자가 있고 고칠 부분이 있다면 이제 폼 483이라는 것을 발부를 해요. 요것에 대한 부분이 오늘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EIR이 발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CRL 같은 경우도 수정 보완 요청이 있으면 이제 이것도 발행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래서 EIR이 최종 실사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LAI냐, VAI냐, OAI냐, 요런 그 판결을 받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요 두 부분이 5월 31일 우리 시간으로 한 6월 1일 그때 결과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OAI를 받았으면은 이제 경고 문서가 나가서 조금은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폼 483을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걸 수정을 하는 것에 따라서 EIR 결과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폼 483을 받았다고 해서 워닝 레터가 발부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100%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은 자, 이 폼 483을 캄넬리주맙 공장이 좀 받았지 않았느냐. 그런 어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FOIA라는 곳에 문의를 해서 그 결과를 이 독자가 올린 건의 재료가 나왔습니다. FOAI 거예요. FOI 잠깐만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FOIA입니다. FOIA. 자, 여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FOIA에 한 그 주주가 여기다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이 FOI 기구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미국 정보 공개 청구법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폼 483건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쭉 그 항서건과 관련된 게 이제 답변이 왔는데 이게요, 여러분, 항서 캄넬리주맙 공장이 아니라 다른 공장건에 대한 부분이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올렸던 독자가 제대로 알아보겠다. 그리고 일단 꼬리를 감춘 상황입니다. 꼬리를 감춘 상황인데 일단 우리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요. 폼 483이건 뭐건 간에 폼 483을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HLB 측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주주한테 알려주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싶은데 이런 건에 대한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주주로서는 유감이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죠? 그리고 요 폼 483을 받았다 하더라도 EIR에서 당연히 좋은 평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이고 그리고 이 과정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별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과거에 이 폼 483을 받았던 그런 전력들이 있고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결국 승인을 따고 안 따고에 영향을 크게 미칠 변수는 절대 아닙니다. 하나의 그 수정사항을 얘기를 한 것뿐이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주주 입장에서는 이런 건에 대한 확실한 주주들의 알 권리를 행사를 해야 되는데 알 권리를 이런 걸 알리지 않았다면 좀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EIR이나 CRL이 중요하지만 그런 건에 대한 얘기들이 오고 갔어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증빙 자료도 다 있습니다. 증빙 자료도 있고 제가 뭐 없는 말을 꾸며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 독자의 게시글은 이거예요. 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페이지고 두 번째 페이지가 요겁니다. 네, 요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 페이지가 이겁니다. 네, 이거고 그리고 이제 HLB의 사설 대표 카페라고 하는 곳에서도 이 건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사설 대표 카페에서는 HLB 사측에다가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2차 회신도 왔습니다. 캄넬리주맙 생산 공정이 아니고 주소가 다른 곳이다. 다른 공장 실사 자료를 받으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이 왔던 건데, 자, 일단은 이 결과에 글을 올렸던 독자는 답변을 또 어떻게 올렸냐면요. 네, 이렇게 또 올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또 더 알아보겠다. 아마 그런 정도의 답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는데 어떤 게 팩트고 어떤 게 팩트가 아닌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죠? 네, 하지만 이 폼 483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었고 이미 지나간 절차이고 지금 현재 그 승인 허가 획득하고 이것 때문에 승인 허가 획득하고 말고의 기준이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건들이 있으면 좀 주주들한테 좀 알려주는 게 당연히 사측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그럼 밀렸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보고 그리고 6월 1일 EIR이나 CRL의 어떤 생각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리스크를 좀 축소하기 위한 매물들이 나왔다. 이런 정도로 보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정도의 오늘 장 상황이 전개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큰 하자가 있는 건의 해프닝이 오늘 발생했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가가 내리니까 또 내리면 내리는 다 대한 핑계거리가 항상 시장에서는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연스러운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위로 가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기대해 보고요. 물론 이제 주말에 EIR이나 CRL의 상황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들 보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1단계적으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랬지만은 이 장중에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갑니다. 근데 진짜 팩트인 얘기가 나와서 아주 좋은 재료든 아니면 좋지 않은 재료든 긴급하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경우는 하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긴급 매매, 긴급 정보. 이런 것들이 실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순간을 놓치면 허당이에요. 허당.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받으셔야 된다.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업데이트해서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HLB 생명과학이라고 문자 주셔서 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는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이번에 대박주는 새롭게 이제 드리는데요. 6월 달을 겨냥을 한 거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월 달을 겨냥을 한다면은 몇 월에 매수하시는 게 최적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월 달이죠. 네, 5월 달. 네, 5월 달입니다. 5월 달에 공략 최적기 종목을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요. 여러 가지 그 섹터들이 많습니다만은 최근 시장 흐름 봐가지고서는 제약 바이오 섹터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시세를 낼 개연성이 좀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6월에 잭팟급 큰 재료가 나오는 그런 이슈의 대장주입니다, 여러분. 네, 대장주. 네, 주변주가 아니죠. 항상 여러분들 대박주 잡을 때는 대장주 잡아야지 뭐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저가권이라고 그래서 대장주 아닌 거 잡아가지고는 재미가 없어요. 네, 그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해당 이슈의 대장주를 제가 잡아봤고요. 네, 가격대는 15,000원에서 40,000원 선 정도, 네, 그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주체가 아니고 외인 기관이 매집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멀리 가고 큰 시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목표는 더블 가격이나 3더블 정도, 네, 요 정도로 목표 가격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바닥권에서 한 3 바닥을 딱 찍고 막 이 고점을 뚫기 직전이죠. 뚫은 다음에 사도 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려요. 그죠? 네, 이런 가격선에서의 포인트는 상당히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봉 차트 잠깐 보여드렸고, 이 종목은 한 4가지 정도의 치료제 계통의 모멘텀이 아주 큰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먼저 이제 요건과 관련한 치료제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 세계적으로 한 630만 명.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국내에서는 10만 명 정도. 아직까지는 국내가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큽니다. 예, 커질 수 있는 확률은 굉장히 커요. 요것과 관련해서, 이 병과 관련해서 임상 이상을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네, 임상 이상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요, 사실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고 있죠. 네, 요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흔한 퇴행성 신경질환입니다. 50세 미만에서는 거의 발병하지는 않아요. 네. 그 유병률은 연령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노령 인구 비율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17년 이 치료제 시장이요, 42억 달러에서 2022년도에는 57억 달러로 무려 15억 정도 달러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렇게 증가할 정도입니다. 이 건과 관련한 치료제를 갖고 있는 것이 지금 임상 이상에 돌입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건과 관련한 치료제입니다. 사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 한 4억 2,500만 명이 걸려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로 따지면 250만 명이에요. 대충 이제 짐작은 가시겠지만 환자 수는 점점 엄청나게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환자 수 자체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제 시장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강점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독점권을 주사침 관련해서 갖고 있어요. 네, 독점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독점권, 독과점도 아니고 독점권이에요. 여러분, 네, 이 부분이 모멘텀이 상당히 강하다. 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특허가 있는데 이게 2028년까지 특허로 보호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정도로 이 시장권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모멘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지금 현재 그 말씀을 드린 요거 있죠. 네, 이 질환에서요. 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듯이 라이센스 아웃을 지금 현재 논의 중인 상태인데 잭팟급 이 재료가 상반기에 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6월 달에 그 재료와 함께 6월 달에 또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강력한 모멘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큰 거는 이거죠. 네, 이 건의 치료제와 관련해서 라이센스 아웃 건이 크다고 봐야 되겠고,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것은 이벤트가 큰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재료도 아마 5월 달이나 6월 달, 늦어도 6월 달에는 이제 나오는 재료인데 5월 달에 벌써 그것이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실사 중으로 있기 때문에 품목 허가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 전략적으로 좀 비중을 실어서 확실하게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 물론 제가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중간 AS 바로 나갈 거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이 번호로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수 타점을 정확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매수 타점만 드리고 끝이 아니라 매도 타점까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간에 보유하고 있는 중간에는 당연히 이제 AS가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갈 겁니다. 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이 종목 더블이나 3더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대박주 꼭 매매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대박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이 좋은 기회 여러분 한번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